네, 안녕하세요. 36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PCO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나오시는 세 분은 아마 마이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요새 마이스가 가장 핫한 도시가 대한민국에서 어디냐라고 하면 단연코 부산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뭐 워낙에 많은 활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에서 지금 부산의 마이스를 꽉 잡고 계시는 뭐 업계 분들하고 그리고 학계 이렇게 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 부산의 리컨벤션도 대표하시지만 이번에 한국 PCO 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이봉순 회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영산대학교의 오창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창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는 마이스 부산의 강석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석호입니다. 네, 세 분 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처음 이 주제를 잡으면서 이봉순 회장님께서 워낙에 이제 뭐 PCO 회장님 취임하시고 하시면서 생각하시는 PCO의 어떤 미래 이런 모습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 먼저 좀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 PCO를 하게 된 거는 한 15년 정도 됐는데요. 한 10년 전부터 우리 산업이 성장하는 데는 이 구조로는 절대 기업으로서의 성장은 한계가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많이 이제 하게 됐던 여러 가지 계기들을 지금부터 한 15분 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그 주제는 대행을 넘어 창조적 개발자로의 전환인데 이 부분은 제가 PCO의 미래는 이 부분으로서 전환이 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것을 먼저 단언을 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마이스는 대표님 화면 공유하실 거 아닌가요? 네, 화면 공유 지금 되고 있나요?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안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저는 지금 되고 있는데 아마 화면 공유를 누르셔서 바탕 화면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네. 네. 아직 저희한테는 화면이 안 보여서. 네, 보입니다. 보입니까? 네. 다행입니다. 이봉순 회장님이 오늘 바쁘셨어요, 사실. 네, 팀 진짜 오늘 네. 한 세 가지, 네 가지의 삶을 동시에 산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오늘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마이스는 이제 경제다. 단순히 그냥 그 행사가 아니고 마이스는 경제다는 것을 먼저 던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스는 뭐 이미 우리가 그 수치적으로나 그 지금까지 해온 이제 성과를 봤을 때는 가장 그 굴뚝 없는 황금 산업이라는 것은 익히 우리가 황금률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이제 국제회의 건수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성장 그 추세에 있었고 작년에 이제 코로나는 이거 뭐 인류의 역사에 그 이거는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일어난 대변이기 때문에 그 작년의 수치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마이스 산업을 봤을 때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떠오르는 그 산업이고 이 떠오르는 산업은 언젠가는 지는 게 아니라 태양처럼 계속해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글로벌화만 되면 될수록
지식이나 정보가 이렇게 공유되면서 그 인류의 집단 지성이 이제 높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누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이 국제회의 분야 특히는 계속해서 태양과 같은 존재로 어, 국가 간의 전략 사업이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 자체가 2년 연속 지금 세계 1위 그리고 서울, 부산 이렇게 갔을 때 이미 이제 그 뭐 아시아 안에서도 그 뭐 5위 안에 같은 나라가 2개 있는 거는 유일하지 않습니까? 서울과 네. 부산이 부산. 1위, 2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국가적으로는 이미 비교 우위에 와 있는 이제 산업이다. 음.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급성장하는 그 분야고, 그리고 이 분야는 국가적으로 관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관가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음. 우리 이제 그 PCO들이 각자 일하기 바빠가지고, 네. 이게 이제 산업적으로 얼마나 이 중요한가를 수치화하고 그걸 증명하는데 좀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아쉽다. 그래서 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교수님들하고 같이 음. 풀어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음. 지금 이제 제가 가장 이제 제가 이제 부산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 가장 먼저 풀었던 게 우리나라 안에서 그 부산이라는 지방의 꼬리표가 음. 한국에서는 상당히 이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해외 해외에서 그 채널을 많이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산에 있지만 글로벌하게 일하기 위해서 해외 글로벌 기업들하고 음. 그 제휴를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한 10년 지나니까 야 이게 뭐지? 정말 이 사람들은 성장 속도나 돈 버는 단위가 다르다. 그리고 시군 규모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우리나라 안에서 잘 나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해외에 있는 그런 민간 우리 이제 기업들 우리 같은 이제 PCO나 PO들의 그 규모를 보면은 사실은 정말 한 지사도 안 되는 그 정도 규모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 이제 뭐 UBM 이런 데는 뭐 한 5천 명, 6천 명, 뭐 평균적으로 한 뭐 8천 명, 만 명, 뭐 1,000명 이 정도로 지분 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데에는 그 이유가 뭔가는 이제 딱 하나로 이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진화 단계가 자기가 이제 독자적인 시장을 갖고 자체 행사를 가지고 있고 자체 행사가 거의 상생 중심으로 이제 M&A나 그런 이제 개방 플랫폼으로 전환하면서 상당히 이제 진화 단계를 가져왔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부 대행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대행은 이제 입찰에서 이번에 올해 입찰 안 따면은 그냥 이제 열심히 손 빨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계적인 행사가 되려면 준비 기간이 이제 여유롭고 그리고 또 마케팅 할 수 있는 이제 기간 자체가 안전하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전부 다 대행이다 보니까 뭐 입찰이 그 행사 앞두고 몇 달 전에 이제 입찰이 나오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깊숙하게 그 산업을 리딩할 수 있는 게 못 되고 전부 다 그냥 오퍼레이션 기능에 불과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기능에 이제 불과하다 보니까 그냥 일종의 이제 도토리 키재기식 뭐 운영 잘하는 거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 해봤자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입찰 경쟁에서 너무너무 이제 경쟁적이다 보니까 그 기업 간에 서로 뭐 이렇게 출혈 경쟁으로. 출혈 경쟁 예. 예. 그리고
뭐 헐뜯기 바쁘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정한 이제 기업으로서의 그 진화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 그게 비해서 이제 외국은 전부 이제 자체 브랜드 행사를 가지고 이 행사가 되든 안 되든 이게 올해 행사하면은 안 됐다 하면은 왜 안 됐지? 그러면 안 된 거에 대한 거를 보완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 그 행사 일정에 맞춰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펑 터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우리나라에 보면 세계적인 행사가 있냐면 사실은 우리나라 안에서 브랜딩이 되는 게 불과하지 외국에서 야, 이 날짜에 이 카렌더를 가지고 저 행사에 저 나라에 저 도시에 가야 된다는 행사는 사실은 몇 개 안 된다는 거죠. 그쵸. 포마린이 사실은 굉장히 예. 그 중에 하나인데 해양 관련 행사인데 부산에서 개최하는데 사실은 저는 가장 국제 행사가 코마린 외에는 우리나라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코마린 행사도 이거를 이제 까보면은 누구 행사냐면은 리드사 그쵸. 행사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 행사도 민간이 개발을 하고 민간이 주도하다 보니까 그 해외에서 이제 그 카렌더를 가지고 행사에 이제 참여를 하는 거고 그게 비해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자기 행사가 어느 도시에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이걸 시장을 만들어서 개척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하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그런 그 글로벌 PCO들은 거의 그룹 형태로 굉장히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 중에 그 안에는 컨설팅 자기 이제 계열사 안에도 컨설팅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전문화돼 있어요. 그 계열화가. 그래서 서로 이제 상생하고 또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게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 대행 중심이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해요. 비즈니스 구조도 단순하고 그리고 그게 비해서 너무 출혈 경쟁이고 그래서 지속적이지도 못하고. 이게 우리 직원들도 제가 우리 직원 입장이다 생각하면 과연 우리 직원들이 미래를 걸고 이 행사 이 이제 PCO에 할 비전이 수 있다. 있을까 생각은 사실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 미래를 걸 만큼 자기를 개발시키지는 않는 게 한 몇 년에 보면 뭐 오퍼레이션 잘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창의적인 개념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자체 행사를 갖고 있으면 이게 계속해서 그 산업을 리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산업을 깊숙이 이해를 하고 그 산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개발된 게 행사에 녹여 있기 때문에 그쵸. 이거는 돈을 내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 중심의 행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사가 된다면은 그런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은 미래를 걸고 자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그 이직률 뭐를 나가고 뭐 하는 것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국내 기업의 이제 고용 형태에 보면은 이런 이제 외국계 그런 글로벌 기업에 비하면 굉장히 작습니다. 사실은 뭐 맥시멈 뭐 이렇게 평균치가 7.8% 7% 정도가 50명 이상이 7%뿐이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한마디로 취약한 거죠. 취약하고 또 제가 21년 해보니까 내가 기업인으로서 기업을 경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잘 안 들고, 이게 너무 많은 이제 한계를 많이 느끼고, 그래서 이제는, 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달라야 되는데, 현재 우리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정부 기관 행사 대행, 국제 행사 유치, 뭐, 국제 입찰, 자체 브랜드 행사, 근데 자체 브랜드 행사는 거의 뭐 없죠. 약하고 네. 국제 입찰은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국제 입찰이나 국제 행사 유치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원래 부산에 이제 거의 항무지였거든요. 시장 자체가 없어가지고 시장을 아예 이제 개척하고 개발을 이제 하는 쪽이 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회사 경쟁력이 시장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국민 기간 행사 대행 부분은 우리가 좀그 이제 실적이 미천해가지고 21년 전에 초기에는 그래서 우리 서울에 있는 그 PCO들을 이렇게 경쟁했을 때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지방이라는 그 꼬리표도 굉장히 그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적게 이제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점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이렇게 포션이 세그먼이 좀 다양해진 게 우리 회사의 또 장점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자체 브랜드 행사를 저희는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글로벌 메가 이벤트로 민간이 만들어서 성공한 케이스 하나를 사실 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제 머리를 그냥 도끼로 확 찍었던 행사였는데요. 또 샘플 하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잘 아는 행사고 1987년도 시작했는데 이 행사는 정말 그 회장님을 제가 만났을 때 자기가 이 처음 행사할 때 미안할 정도로 너무 창피할 정도로 정말 그 시약한 행사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통 터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한마디로 이제 융복합 그 행사 뮤직을 이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융복합 행사인데 여기에 그 영화, 음악, 코미디, 인터랙티브나 게임 이런 게 이제 10일 동안 동시에 연결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음악과 관계된 관계자지만 내가 하루 며칠 좀 일찍 가면 영화 관련을 볼 수 있고, 조금 더 늦게 내가 체류하면은 디자인 관련을 볼 수 있고, 이렇게 굉장히 이제 융복합 행사인데,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 행사 동안 8개 전시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웰빙 관련된 또는 트레이드 뭐 게임 굉장히 이제 아트 분야 한 8개 전시가 전문적으로 동시에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상식 동안 9개 분야 이제 시상식이 동시에 이제 돌아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셀럽들도 엄청 옵니다. 뭐 오바마 대통령도 갔고요. 그래서 그 컨퍼런스만 해도 45개 컨퍼런스 주제를 가지고 행사를 이제 하고 그리고 행사가 한 30개 행사 장소가 오스틴 전역에 이제 분산돼서 오스틴 자체가 뭐 시가 그냥 같이 움직이는 근데 정말 그 가보니까 오스틴 그 시민들이 3,000명이 자원봉사를 돈을 안 받고 할 정도로 자부심을 갖는 이제 행사입니다. 그래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 제가 회장님을 만났을 때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도 당신처럼 아시아에 하나 펑 트주고 싶다. 그래서 그 이제 이게 평균 그 이제 등록비 수익이 어떻게 되나 하니까 평균 단가가 한 160만 원. 그리고 그 참가자가 몇 명이냐 했을 때 그럼 유료 등록자가 평균적으로 몇 명이고 그것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7만에서 7만 5천 명. 그러니까 수익이 4,500억에서 5천억이 등록비 수익인 거예요. 근데 등록비 수익은 전체적으로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낮은 단계 그 정도예요. 근데 왜냐하면 전시장갑이 그 다음에 협찬, 정부 간의 협찬이 엄청나게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렇지만 자기들은 등록비 수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왜냐하면 이 베이스가 돈을 주고 오는 그 등록자 때문에 다른 어떤 그 이제 부가가치 수익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래서 통계가 굉장히 정말 통계 자료도 다양한 방식으로 제가
이거를 이제 받았을 때, 어, 이게 분석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어, 나올 정도로.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 행사 하나로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리고 어, 먹고 사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오스틴을 제대로 이 행사 하나로 음, 변화시키고 도시를 성장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을 네. 온몸으로 이제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음, 이게 통계치는 그 중에 이제 제가 몇 개만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네. 그 등록자에 대한 분석, 이걸 이제 보시면 전 미국이 다 전역에서. 움직여서 오스틴에 옵니다. 이 아, 기간 동안. 예, 예, 그리고 또 이거 오는 사람들은 이제 비율, 예. 전체 그 주의 인구 음, 대비 몇 프로가 오는지도 통계가 있고요. 음,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마이애미에서 그 오스틴 가는데 한 40불 들면 이때는 음, 400불, 또 날짜에 따라서 900불 막 1000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더 이제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심지어 음, 이제 이렇게 막 이걸 보러 갑니다. 그리고 음, 런던이나 파리에서 직항이 뜰 정도로 음, 이게 오스틴 가기에는 힘드니까 이제 예, 트랜짓을 많이 해야 되지 예,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정도로 이런 이제 행사한 거죠. 그래서 음, 저는 이제 이게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가 갖는 이 힘이 음, 융복합의 힘 플러스 음, 인간이 지독하게 될 때까지 했다는 거죠. 그 될 음, 때까지 했다는 거는 이게 처음에는 시작은 미약했지만 음. 한 해 한 거를 그냥 우리는 대응을 하니까 이번 노하우를 알아도 다음에 그 안 넘겨. 입찰이 될지 안 될지도 예, 모르고 또 예, 안 되는 거를 미국 해외에 막 이렇게 마케팅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면 또 예, 예, 왜 네가 뭐 그리지도 않았는데 예, 왜 하는 예, 뭐 아무런 어떤 라이트가 없기 예, 때문에 그래서 예,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구조 자체는 절대로 전 세계적인 행사를 만들 수가 없다는 그거죠. 그러면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방식으로 대행 구조로 간다면 우리 회사가 세계적인 행사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 예, 예, 그러면 우리 직원들 미래도 사실은 없다는 거. 이런 거를 어, 제가 실하게 깨닫고 10년 전부터 이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요거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 대한 이제 파급 효과. 네네. 그리고 한마디로 10조의 파급 효과입니다. 음,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10년 전부터 고민해가지고 자체 브랜드 행사로 글로벌 여성 리더 포럼을 만들어서 그 음, 사이에 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역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이제 가기 위한 연결고리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세계 여성 무역 세계 총회를 유치를 해서 음, 그리고 재작년에 했습니다. 이걸 이제 같이 했는데 음, 그때도 유치할 때도 음, 이 지역에서 여성의 복지를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행사를 음, 유치하게 됐고요. 음, 그리고 또 위스타라고 해양 분야의 여성 고위직 세계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게도 계속 꾸준하게 이제 관계 맺기를 하면서 우리 이제 행사에 그 연사로도 부르고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한국에 그 대표를 맡아가지고 위스타를 운영하고 아, 있고 아, 이거를 이제 그 한국에 유치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이제 2014년부터 하고 행복인사이트도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자살률 세계 1위 가지고 또 이것도 계획 개발하고 그리고 뭐 친환경 환경 중요하니까 이제 친환경 아이템만 모아서 이제 전시하고 컨퍼런스 하는 거 어, 그리고 해양 스타트업 이거는 저희가 세계 해양 포럼 하면서 음, 앞으로 이게 필요하다 해서 새로운 이제 개발해서 하게 됐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한 5개 정도 자체 개발 행사를 음, 이제 어떤 거는 올해 8회째 되는 거, 음, 어떤 거는 5회째 되는 거, 4회째 되는 게 이렇게 음,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답이다. 그래서 결국 선순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의 자산으로서 선순환이 되려면 음, 자체 행사가 결국은 마이스 성장에
이거는 직결된 일이라는 거를 이제 음, 확신을 하게 됐고, 음, 마지막으로 경쟁이 아닌 이제 우리 지금까지의 비즈니스 모델, 우리 PCO들의 어떤 모델이 경쟁적인 어떤 대응인데, 음, 저는 이제 우리 기업의 자생력 또는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마이스 우리가 자체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한국 PCO 협회 회장이 된 것도 제가 우리 목표가 딱 이제 명확한 이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제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 아이디어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마케팅하고 그리고 이제 수출 단계 이런 게 모든 R&D를 받습니다. 정부 R&D. 네네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지금의 트렌드, 지금 정말 패러다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빅데이나 전시가 필요한데, 음. 그러면 이런 거를 개발하는 단계가 우리는 행사가 제품이거든. 돈을 창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이제 지식산업도 R&D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받고, 그리고 R&D를 하에서 행사를 개발하고 그리고 물을 창출하는 그런 게 우리 각각의 우리 PCO들이 자기 자체 행사를 가지고 성장한다면 우리나라의 산업도 또한 굉장히 다를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냥 정부가 국비 시비 해가지고 하는 어떤 행사들이 과연 이게 계속 대행 중심으로 갈 때 이 과연 이게 빛이 날까 했을 때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이 부분을 이제 R&D를 하는 거를 제가 굉장히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이번에 회장을 하게 됐고 또 이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산소호흡기 같은 또 그런 정책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트랙을 가지고 하나는 이제 산소호흡기 같은 그런 이제 위기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를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업들 자생력을 위해서 이제 R&D를 이제는 현실화시키는 거.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번에 이제 협회 회장을 이제 맡고 지금 열심히 이제 최선을 다하려고. 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처음 시작은 마이스는 경제다 경제다. 이렇게 네.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또 마무리 마이스는 산업이다. 그래서 마이스는 그냥 단순히 이벤트 아니다. 그래서 경제고 산업이기 때문에 R&D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이제 이봉순 회장님께서 마이스는 경제고 마이스는 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 마이스 PCO들이 주체로 하는 그런 행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이게 실현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회장님 하시면서 R&D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진짜 좀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앞서서 보여주셨던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해외에서는 사실 자체 행사를 만들어서 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되게 좋은 사례를 보여주시지 않으셨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오늘 같이 패널로 나와주신 오창호 교수님께 먼저 조금 한번 이제 그 인력을 양성하시고 그 교육 대학에 계시니까 지금 이봉순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PCO의 미래가 이런 형태로 이제는 행사를 개발해서 자기가 직접 주인이 돼서 주최하는 이런 요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혹시 학교에서는 어떤 걸 뭐 도와줄 수 있다라든지 뭐 학계 차원에서의 어떤 의견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봉순 대표님하고 자주 또 전화도 하고 밥도 자주 먹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 이봉순 대표님 오늘 강의를 들어본 거는 저는 사실은 처음이었는데 뭐 너무 진짜 오늘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예, 다 쓰셨어요. 예, 뭐 제가 다
메모도 하고 정말 참 뭐 제가 오늘 코멘트를 하기가 좀 또 지금 서울에 계시는 또 두 분 교수님 앞에서 뭐 제가 멘트를 하는 것이 참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봉순 대표님 말씀하신 거가 이제 사실은 올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그 부산의 마이스 산업 중장기 이제 네. 육성 정책 방향하고 똑같거든요. 예, 거기 이제 우리 부산의 이번 마이스 중장기 육성 방안의 키워드, 키 핵심이 뭐냐면은 비마이스입니다. 비마이스. 이제 비마이스는 아무래도 우리 부산 마이스, 그다음에 브랜드 마이스, 그다음에 이제 빅 마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비마이스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말을 엮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대행적 위주의 어떤 그런 마이스 산업이 되어서는 이제 안 되고 정말 우리 부산형 어떤 그런 국제회의 그다음에 전시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뭐 우리가 이 대행 위주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수익 구조를 완전히 어떤 그런 탈바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것을 이제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R&D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뭐 시가 이런 마이스 산업의 어떤 그런 R&D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잘 인식을 못하고 이제 뭐 그 R&D와 관련된 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마이스 컨텐츠 개발 공모전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모전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도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그것을 실제로 행사로 또 기획하고 또 개최할 수 있는 그 기업들의 그 여건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공모전을 통해서 나온 그런 그 R&D 결과하고 집중적으로 이 R&D 정책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럼 이제 그런 정책이 나오면은 우리 마이스 기업 내부에서도 R&D 팀을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더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어떤 그런 컨텐츠를 또 개발을 해야만이 그런 확신과 스스로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컨텐츠를 계속해서 그 행사화시키고 해야만이 그런 사우스바이, 사우스웨스트와 같이 그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어떤 그런 대형 그런 세계적인 행사로 저는 이제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 거창한 내용은 아니고 뭐 교수님들 누구나 다 공감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그래서 일단은 대표님께서 PCO 협회 회장님으로 계실 때 이제 먼저 또 우리 그 문체부에 이런 여러 가지 뭐 행사를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이런 R&D 지원 사업을 문체부에서 또 좀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부산에서 이런 R&D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줘야 기업이 스스로 그런 걸 하기가 사실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사실은 그 모든 기업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눈앞에 당장 어떤 그런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이렇게 가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용기를 가지기가 사실 많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R&D가 다 있는데 우리 마이스 쪽에는 R&D 어떤 그런 정책이나 R&D 지원이 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마이스 중장기 산업에 이 R&D 이 사업을 하자라고 그걸 넣어놨고 근데 어떤 R&D냐면은 산학협력에 어떤 기반된 R&D를 하자고 그런 그 과제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것을 이제 중장기 정책의 과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들이 그냥 아무거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이 어떤 그런 부산의 어떤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이 계획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예산을 확보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봉순 대표님하고 또 학교에 있는 또 교수들하고 네. 함께 어떤 시에 건의를 해서 처음에는 작지만은 시작을 해가지고 또 이 R&D 어떤 그런 성과가 또 어떤 그런 이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국제 회의나 그런 전시 결과로 좀 이어져야만이 이어진다면은 앞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부럽습니다. 진짜 그렇게 할 부산의 지금 상황이 되게 부러운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강석호 대표님도 제가 이제 되게 다양한 행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강석호 대표님도 부산에서 활동을 하고 PCO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이봉순 대표님이 지금 건의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짧게 의견 부탁드릴게요. 네, 대표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 제가 10년 정도 리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총 20년 정도 경력이 있는데 10년은 리컨벤션에서 근무를 했고 최근 10년은 제가 독립해서 이제 1인 기업으로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은 이제 회사에서 대행을 하면서 또 틈틈이 개발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대표님한테 사실 쫄라서 이제 개발만 하고 싶다고 쫄라가지고 독립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9년, 10년 정도 처음에 부산에서 크리스마스 산업포럼도 조금 했었고 지금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미래전략 캠퍼스라는 행사를 7년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회사 안에서 대표님도 대행을 하면서도 항상 그 개발에 대한 거를 10년 동안 계속 말씀하셔서 저도 사실 그 부분을 공부하면서 같이 했었는데 사실 이게 대행사를 하면서 그 두 가지를 병행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아마 저희 대표님도 그렇고 우리 업계 자체가 좀 숙제일 것 같거든요. 저도 나와서 기획을 하고 개발해 보니까 DNA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대행에 최적화된 그 관점과 또 업무 스킬이 다 다르고 또 기획하고 개발은 사실은 이제 전체를 다 짜놓고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쵸. 시작해서 점점점 이제 방향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그때마다 순발력 있게 하는 게 이제 관건인데 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R&D가 어느 정도 좀 작동이 하면 그런 시행착오를 조금 더 줄이면서 좀 더 장기적인 그림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겠다는 이제 장점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수요 이렇게 니즈는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는 그 구체적인 플랜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체 컨벤션을 개발하자라는 게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PCO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제 실행을 하는 PCO도 몇 군데 있고 한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고 그리고 지속하는 것도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는 막 몇십 년 동안 해갖고 처음에 시작은 미미했지만 이제 막 이만해졌는데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R&D 지원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실제 또 많이 하셨으니까 개발하실 때 뭐가 제일 어렵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지금 이제 시드마니가 사실은 어떤 행사가 그 돈을 부는 그 단계까지 브랜딩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까지의 이제 시드마니가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자체 브랜드 행사를 가지려면 자체적으로 모든 걸 뭐 재원도 마련하고 뭐 인력도 있고 모든 걸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좀 참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이제 시드마니가 이 브랜딩이 되는 데까지 이제 국가적으로 이게 이제 확보가 된다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탑들을 만들어서 가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대행을 해가지고 정말 먹고 살기 바쁘다는 그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행을 하다 보니까 수익 구조도 굉장히 취약하고요. 그런데 그 인력 투입도 그쪽으로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체 브랜드 행사 개발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근데 대표님 과거에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 인큐베이팅 뭐 지금 지역에서도 인큐베이팅 지원하는 게 있고 뭐 지역 특화 컨벤션이나 K 컨벤션 같은 제도를 통해 갖고 이제 주체자가 뭔가 새로운 행사를 그때는 PCO라기보다는 주체자가 어떤
작은 행사가 있는데 국제화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기다 돈을 부어서 이거를 좀 키워주는 그런 네. 지원 사업들이 있기는 했는데 그거와는 좀 다른 형태의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냐면은 그 지금 제조 산업이 갖는 구조하고 같이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때 히든 챔피언이 우리가 지식 산업 쪽에 저희 네네네. 처음이 네. 됐어요. 네. 처음 되다 보니까 여기에도 이제 R&D 이제 지원을 그 받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연구 용역하는 그 일을 이제 뭐 작지만 이제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받고 또 우리 또 회사가 또 얼마 들어가고 해가지고 매칭 같이. 하는 과정에 우리는 연구 용역이 행사를 만들기 위한 연구 용역이 이제 필요했는데 그 이제 테크노파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제조산업 쪽에 이게 틀이 잡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자꾸만 이제 우리 방향에 사례가 없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려워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문제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IT 쪽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IT도 처음에는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제조 중심의 R&D가 하다가 어느 날 IT 쪽에서 R&D 필요하다 하니까 뭐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니까 굉장히 버거워하다가 IT가 이제 적용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자리를 잡았거든요. IT가 엄청나게 R&D를 받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그 관광 마이스 쪽도 R&D를 IT처럼 받아가지고 이게 연구를 해서 그게 이제 제품화, 우리 같으면 이제 행사화, 이 단계, 그리고 행사가 이 아이디어가 이제 제품 단계, 이런 뭐 마케팅 단계 이렇게 받듯이 우리도 이 아이디어 가지고 행사를 만들고 행사가 또 시장에 나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실제로 이제 잘 창출이 될 수 있는 또 단계 이렇게 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이게 우리가 토대가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자체가 사례가 없다 보니까 너무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를 빨리 작지만 빨리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 되면 IT 산업처럼 되는 거죠. IT도 처음에 R&D를 못 받았거든요. 그러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오창원 교수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산학의 R&D도 또 들어가고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새롭게 만드는 그런 지원을 부산시에서는 하겠다라는 건 거죠. 이게 지금 마이스 공장기 계획에 그걸 잡아 넣어놨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산 마이스 중장기의 이제 핵심이 비마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는 이제 조정이 된다. 일단 그 문담으로는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마이스의 이 R&D 정책을 개발을 하는 게 사실은 뭐 어렵지는 않다고 보는 게 이제 그 이런 R&D 어떤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연구재단 교육부에서 하는 것처럼 진진 교수 연구 지원 사업을 해서 어떤 연구든지 해봐라라고 이렇게 쉽게 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시드머니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계속해서 뭐 돈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되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우리가 뭐 좀 보면은 뭐 인큐베이팅 할 때 보면은 이미 다 돼 있는 걸 갖고 와서 돈을 갖다가 인큐베이팅을 한다고 하니까 그 인큐베이팅 하는 게 그 한계가 있고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말고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거. 예, 아예 없었던 거 뭐 연구재단처럼 1년짜리, 3년짜리, 뭐 5년짜리 물론 5년까지 가면 안 되겠죠. 5년은 너무 길고 그래서 뭐 아니면은 뭐 1억짜리 아니면은 뭐 3억짜리 해가지고 이걸 연초부터 해서 1년 동안 이 연구를 갖다가 정말 이 3억을 좀 따기 위해서 어떤 그런 연구 풍토를 기업 내에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기업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득도가 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진정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약간의 경쟁도 붙이면서 또 그러면서 또 동기부여도 좀 시키고 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시에다 줘야 돼요. 그 이제 지금 오창호 교수님 말씀해 주신 내용이 아까 강석호 대표님이 이야기해 주신 기획, 그러니까 없던 거를 개발하는 거하고 대행을 하는 사람들의 DNA가 다른 것 같다라는 요 부분하고 좀 연동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나 뭐 어떤 중앙에서 R&D를 줬을 때 그거를 꾸준히 이제 누군가는 연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우리 이제 리컨벤션이다 하면. 그래서 제가 그 부산시에다가 제안하는 것이 이거 이제 기업에 있는 직원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학교하고 같이 해서 그런 산학협력 기반의 R&D가 되면은 그게 추진하고 수행되기가 하는 것이 이제 수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학교에서 그 특정 어떤 산업에 대해서 뭐 대학원이고 다니면서 R&D를 했던 친구가 나중에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하면은 연속성이 또 갈 수도 있을 테니까. 그게 진정한 산학협력 모델입니다. 예, 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PM을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네. 예. 그렇게 되면 그 지금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 마이스 경쟁력 관련된 연구 용역을 그 관광공사를 통해 갖고 나와 갖고 되게 여러 대학 교수님들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진행하면서 독일 컨벤션 뷰로의 사례를 제가 좀 찾아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물론 이거는 PCO는 아니고 컨벤션 뷰로가 그런 역할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PCO한테도 하고 기존에 있는 협회나 이런 데도 하고 도시들한테도. 독일 내의 전체 도시한테 산업에 대한 정보들을 쫙, 그러니까 뭐 전 세계 트렌드부터 시작해서 어떤 게 지금 뭐 만약에 지금 백신 뭐 이런 거다라고 뭐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정보를 쫙 취합해서 제공하는 그런 모델을 보면서 아 되게 부럽다 생각하고 우리도 사실은 저런 기능을 컨벤션 뷰로에서 해줘서 PCO가 직접 막 R&D까지 하기가 현재까지 우리 구조에서는 쉽지는 않다 보니 저런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지금 뭐 오 교수님이 산학 모델 더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봉순 대표님이 이제 건의를 해주셔갖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실현이 부산에서 먼저 돼서 좀 이렇게 확 전국적으로 확장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한 1년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R&D 지원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든 2억이든 나왔는데 이제 공부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면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그 기본적인 뭐 보조를 좀 해주면서 그렇죠. 해줘야죠. 그리고 해주면서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이야기가 퍼지게 돼 있는데 뭐냐면은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각 시의 그 마이스 관련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공무원들이 그냥 해서는 안 되고 마이스 업계 아니면 뭐 시민 예산 심의위원을 만들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고. 지금 사실은 뭐 우리끼리 이제 오늘 몇 명 들어와서 하는 얘기지만은 뭐 쓸데없이 뭐 필요도 없는 예산들이 많아요. 뭐 똥가리 나가지고 뭐 말이 해외 마케팅이 가가지고 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런 뭐 해외 마케팅하고 새벽까지 술 마시고 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 효과가 없는 것은 그런 거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업계하고 학계가 원하는 그런 쪽에 예산을 좀 더 배당을 시키는 그런 것도 사실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뭔가 효과가 없었으면 그걸 좀 바꿔야 되는데 이제 뭔가 새로운 거를 변화를 시도하는 게 전반적인 대한민국에서 어려운 구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 걸 처음 하는 걸 또 다 두려워하다 보니까. 5개 기업이 해외로 나갔는데 각 기업의 성격이 다른데 그 해외 나가가지고 그 로드쇼 한다고 부른 그 외국의 어떤 그런 그 기업들이 내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데 뭐 그런데 이 5개 기업이 각각 그 5개 해외 바이어들하고 미팅을 하면은 5 곱하기 5 경우에서 해가지고 25개의 어떤 그런 만나야 된다. 비즈니스 미팅을 했다라고 이런 어떤 그런 부풀리식의 어떤 그런 그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성과들은 필요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네. 예. 예. 오창호 교수님이 오늘 되게 속 시원한 말씀을 발언을 지금 많이 해주고 계셔갖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미리 같이 공유했던 자료에 해외 이제 PCO들 아까 사실 이봉순 회장님이 지금 이제 리우 컨벤션에서 하고 있는 그런 컨벤션의 모습들 중에는 어떻게 보면 발전되면 컨벤션 회의 쪽보다는 전시 영역으로 더 커질 것 같은 그런 것들도 행복 인사이트나 이런 거는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잠깐 들기는 하는데 해외에도 사실은 자체 행사를 갖고 있는 PCO가 자체 행사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해외 PCO들은 코어 PCO를 하는 PCO들이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 주신 자체 행사를 갖고 있는 데들은 사실은 PEO가 훨씬 PEO들은 대부분 다 자체 행사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코어 PCO라고 할 수 있는 행사를 하는 데가 사실 몇 개 없잖아요. 그러면 이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체 개발이라는 그 부분이 코어 PCO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지금 이제 어떤 영역들이 옛날에는 국제회의, 전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성공한 행사의 많은 사례들이 보면은 회의와 전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융복합되고 있다. 네네네네. 그리고 더 크게는 이제 축제 영역도 같이 포함해서 이거는 어떤 한 이슈에 그 밑에는 회의도 있고 전시도 있고 뭐 이벤트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녹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초연결사에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욱더 어떤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다 어떤 이제 융합해서 그리고 더 이제 콜라보해서 상생하고 시너지 낼 수 있는 거는 더 이제 확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갖는 이제 PCO 영역도 국제회의 대행만이 고집이 아니라 이제 국제회의를 함으로써 가졌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제회의 기획자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해외 네트워크나 또 연사들의 빅데이터라든지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많거든요. 지금까지 해오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기획력도 있고. 근데 그 부분을 그 회의 특화된 어떤 회의와 그거를 쇼케이스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쇼케이스로 할 수 있는 전시가 이제 연결됐다가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관련 연결할 수 있는 거를 같이 한다면은 또 이제 시장성이 있고 특히 참가자들에게 더 많이 이제 그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이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한쪽의 영역을 고집을 하면 안 된다. 확장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CES를 봐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도 그렇고 사실은 회의다 전시다 뭐 이벤트다 이게 아니라 다 같이 있는 지금 형태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렇게 큰 대형 행사들은 사실 그런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국내에도 이제 그런 행사가 나오기를 저희도 사실 기대하는 고대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이렇게 딱 뭐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가 다음 주에는 사실 이번에 이승훈 대표가 전시 주최자협회 회장으로 오시면서 이승훈 대표가 공공연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회의랑 전시를 다 합쳐서 해야 된다. 마이스 뭐 진흥원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때 다음 주에 오늘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저런 이슈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도 한번 논의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강석호 대표님 그러면 이제 다양한 행사를 이제 리컨벤션에 계실 때부터 행사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해오셨는데 아까 이제 그 DNA가 다르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 회사의 오너 대표 입장에서는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직원을 안배를 해야 될 텐데 참 쉽지 않은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강석호 대표님 한번. 네, 맞습니다. 이제 저도 만약에 이제 대표 입장에서 개발을 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담 직원을 둬야 된다든지 그쵸. 인중으로 계속 뭔가가 이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운영비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당시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와서 사실 내가 뭐 수입이 없어도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으니까 계속 할 수 있는 동력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왔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 아까 DNA 얘기는 잠깐 드렸지만 뭐 개인적으로도 제가 전공이 이제 패션 쪽을 하다 보니까 패션 업계도 사실 마이스 업계만큼이나 되게 이제 초기에 어떤 직장 생활이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어렵고 네. 뭐 박봉의 일도 많고 뭐 이런데 이제 살아남는 숫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3년 차, 5년 차, 이제 10년 차 되면 이제 몸값이 2배, 3배, 4배가 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패턴이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개발 쪽을 하려면 확실히 이제 뭔가 이제 그 할 수 있는 동력을 뭔가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아까 R&D 얘기도 조금 나왔기 때문에 그 지금은 뭔가 이제 새로운 행사를 개발하는 어떤 제도 지원의 방식이 기존의 뭐 입찰이나 이런 방식하고 되게 좀 많이 이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과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뭐 자기 행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뭔가 선정을 하는데 공고 또 선정 과정 그리고 또 그 평가 나중에 결과 보고까지 모든 과정들이 사실 대행의 어떤 그 어떤 관점이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 사실 이제 우리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나 또 다른 지원 사업들도 대부분 성과가 안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원보다는 뭔가 투자 관점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지 포인트가 결국엔 이 사업에 어떤 이제 얼마나 이렇게 포함이 되고 적용이 되냐에 따라서 기존의 지원 사업들의 방식들의 전환이 크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사실 이제 그 지원의 양이 는다고 해서 비례해서 성과가 늘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의 지원의 그 방식이 이 지원과 이 지원이 약간 서로 다른 지원이지만 지금까지 지원했던 방식이 R&D에 지원이 됐든 R&D 투자가 됐든 이렇게 바뀌려면 그 사이에 있어서도 뭔가 조금 브릿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딱 바뀌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아서 약간의 전환기를 거쳐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근데 전반적으로 저도 이제 이런 형태의 지원으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라는 거는 PCO 마이스에 있는 분들이 사실 많이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문체부에서도 이제 기존에 그냥 유치 개최 지원하는 거에서는 사실 저희가 뭐 20년 이상 유치 개최 지원했지만 그 성과가 과연 뭐가 남았느냐라고 할 때 탁 잡히는 게 사실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히 아무튼 조금의 변화를 조금씩 변화를 갖고 오면서 이제 큰 어떤 다른 형태의 혁신의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황 교수님 뭐 코멘트나 뭐 질문 있으실까요? 황 교수님 그 카메라랑 그 마이크가 다 꺼져 계세요. 황 교수님? 카메라하고 마이크가 다 꺼져 있으신데. 안 되시나 지금? 황 교수님 소리랑 마이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영상이. 자, 그러면 예, 됐다. 말씀하세요. 됐어요. 예. 네네. 오랜만에 우리 고향 부산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고 또 우리 부산 분들 요즘 되게 애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마이스에. 그래서 좀 고맙게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이제 공감하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행사를 이제 개발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지속할 거냐가 좀 승부일 것 같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지금 지원 뭐 많은 얘기 했는데 결국은 조직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개발하려 하면 그 나름대로 좀 스토리라는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특히 이제 부산 지역이 그런 걸 잘 갖추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이렇게 오거나이징하는 그런 게 좀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지역의 뷰로는 좀 유치를 한다고 하면 우리 중앙 차원의 관광공사나 중앙 차원은 좀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역할 분담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뭐 그거를
우리 PCO가 직접 하기 힘들다면 우리 이봉순 대표님 말씀대로 뭐 지역에 있는 TP랑 연결을 해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뭔가 좀 끌고 갈 수 있는 지금 참고로 국내에서 우리 행사가 개발 주로 되는 곳은 주로 보면 언론사이거나 아니면 저는 의학 관련한 컨벤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참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은 언론사가 자기들의 어떤 강력한 어떤 뭐랄까요 지식과 네트워크가 어떤 파워가 있으니까 가능하고 의학은 자기 분야에서는 뭐 자기가 최고 전문가니까 노력하면 특히나 그게 뭐 의학 회장이 예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R&D 얘기를 하는데 쉽지 않다 구조가 우리 PCO에 몇몇 되지 않은 인력까지 그중에서 한 명이 담당해라. 그것까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어차피 각 지역에 있는 특화된 분야에 특화된 인력과 콜라보를 해서 그거를 중앙 차원에서 좀 예를 들면 한 5년 정도 과감하게 좀 밀어주는 그런 구조. 그래서 좀 역할 분담을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 PCO나 아니면 컨벤션 기획자나 아니면 컨벤션 업계도 뭔가 좀 이렇게 콜라보를 통해서 뭔가 힘을 갖춰가는 그래야만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뭐 저는 근데 생각해봤습니다. 저도 뭐 황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아까 오창호 교수님이 말씀 주신 산학협력 모델 그거를 뭐 특정히 무슨 관광과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학도 요새는 융합 전공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무슨 이번에 뭐 아까 이제 마이스 부산에서 새로운 컨벤션을 만든다. 무슨 드론과 관련된 새로운 컨벤션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 R&D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관광과하고 R&D를 하는 게 산학협력을 하는 게 아니라 부산에 있는 어떤 드론을 뭐 연구하는 뭐 곳도 있을 테고 관광과도 있을 테고 경영학과도 있을 테고 이렇게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얘네가 이제 융합의 형태로 같이 이렇게 산학을 해주면 그러면 저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사를 개발하려면 산업에 대한 전문가도 필요할 거고 이걸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도 필요할 거고 이걸 또 재미를 풀어내는 사람도 필요할 텐데 물론 뭐 이제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 건 PCO가 결국은 만들겠지만 그거를 쭉 연구하는 것들은 큰 대학에 이렇게 융합 전공 같은 것, 융합 전공이 이게 꼭 전공으로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기보다는 그냥 늘상 헤쳐 모여.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할 때마다 그런 형태로 되면 교육도 이제 지금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저희가 봉착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보면 우리 이제 우리 마이스 학과 학생들만으로 구성돼 가지고 네. 컨텐츠를 개발을 다 했는데 방금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는 너무 좋은 제가 지금까지는 생각도 못했던 예. 앞으로는 그렇게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그 영역을 좀 더 넓혀 가지고 그렇죠. 예. 서로 융합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예. 그런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면은 예. 굉장히 지역 사회에서도 굉장히 어떤 그런 많은 예. 정말 관심도 많이 좀 네. 끌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이제 저희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뭐 조금 더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저는 오늘 우리 영산대학교 우리 대학원생분들이 오늘 좀 네. 들어오셨는데 네네네. 오늘 이 내용들은 우리가 좀 마이스를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좀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인데 아마 뭐 다른 분야에 계셔가지고 조금 뭐 이해하시는데 좀 어려움도 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제가 뭐 처음부터 해서 차근차근 제가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봉순 대표님 혹시. 저는 아까 황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또 부분하고 또 이문주 교수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또 접목이 딱 되는데요. 정부가 지금 우리가 이제 부산이 좀 시발이 돼가지고 부산이 지금 민간 주체 예산을 확보해서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2천만, 4천만 원 이렇게 했는데 올해 굉장히 1억 5천 이렇게 정말 되는 행사에 몰아서 지원하겠다 하는 이제 또 방안을 갖고 그리고 이 예산이 점점 이제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정부에서는 이게 시비가 확보되면 지자체마다 그러면 이제 국비가 매칭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시에서 받았던 게 뭐 4천만 원이나 5천만 원이나 또는 1억이다. 여기에서
또 국비가 1억 그쵸. 이렇게 네. 매칭이 된다면 네, 이 해볼 만하죠. 사업으로 굉장히 행사가 굴러갈 수 있겠다는 그런 음. 생각이 R&D가 굉장히 재밌게 어떤 길을 찾겠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이제 그 분야에 아예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 산업 구조와 처음부터 같이 콜라보를 연구 개발부터 같이 해서 행사가 이제 실행하는 까지 이어진다면 굉장히 또 정말 이게 좀 지속 가능한 어떤 행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기 지금 참석하신 분 중에 질문이 있다 그러셔서 박창원 박사님 혹시 말씀하세요. 마이크가 꺼져 계세요. 네. 아, 네. 제가 지금 약간 바뀌어가지고 제가 지금 집이 아니어가지고요. 사무실이 아니어서. 저는 그 경희대에서 공부하는 박창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실제 이제 PEO로 조금 일하다가 이제 학위를 받아진 학교에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는 PEO라서 이제 PCO에 대해서는 사실 평소 때 이제 되게 좀 많은 고민을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너무 이제 다들 힘들어 하시는 거를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오늘 이제 이봉선 회장님 말씀 듣고 나서 생각한 게 굳이 PCO랑 PEO를 굳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소규모이지만 행사를 계속 개발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게 뭐 PCO든 PEO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영세한 PEO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할 때도 자기 행사를 뭔가를 이제 기획해서 아이템화해서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해오신 노하우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러한 PCO라는 이러한 회사들이 굳이 대행이라는 데 얽매이지 말고 행사를 계속 개발한다라면은 아까 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시로 확장뿐만이 아니라 그냥 축제라든지 이런 여러 측면에서도 내 거를 가진다는 거, 오너십이라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제 R&D 이거 지원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 지원에 저는 이제 지원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산업이 열악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공공성이라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일단 아까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할 때는 이러한 연구라든지 어쨌든 결과물이 나올 텐데 그 결과물이 얼마나 이제 우리 공공적인 이러한 성격을 가질 수 있는지를 분명히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제 아까 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시회도 정부에서 매년 수십억씩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한 이제 결과물 자체가 이 공공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한 주체기관들의 수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매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R&D라고 하면은 결국 연구 결과물은 그 행사 자체일 텐데 그렇게 행사가 개발되면은 그러면은 누가 좋은 거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설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발된 그러한 행사 자체가 어떠한 성과가 있고 단순히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고 고용 창출이 몇 명 되고 이걸로는 사실은 이제 부족할 것 같아요. 설득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적으로 어떠한 공공성이 있는지 이러한 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야지 사실 많이 말씀하셨던 IT 분야에서는 그러한 공공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원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원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이런 공무원 분들이든 정부든 그러한 공공성 부분 내지는 그러한 이제 사회적인 그러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좀 제시할 수 있다라면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더 지원받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창원 박사는 기계산업진흥회에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창원에서 개최되는 기계산업전이나 이런 전시회를 담당을 하셨어갖고 그래서 아마 이제 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진짜 그것도 필요한 저희가 생각인 것 같아요. 지원금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할 수 있고 공공성. 근데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제가 생각해도 이제는 의미가 별로 없고 지역에 비즈니스를 남겨주면 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행사를 해서 그 산업에 대한 비즈니스가 지역에 남을 수 있게끔 저희가 해주면 그걸 갖고 좀 정부를 설득하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강석호 대표님도 혹시 마지막 멘트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제 한 20년 정도 했는데 처음 10년 동안은 대행사에 몸을 담아서
네. 사실은 이제 아까 DNA 얘기는 했지만 사실 DNA도 필요하지만 뭐 경험과 기술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네. 대행하는 기간 동안 엄청난 일을 사실 양적으로든 뭐 질적으로든 뭐 대표님 밑에서 많이 해서 거기서 많이 배웠고 나와서 이제 개발 위주를 하다 보니 사실 이제 체질을 개선하는데 조금 뭐 초반에 애를 먹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또 계속 하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이제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저희도 기존의 대행사가 좀 플랫폼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플랫폼을 하다 보니 이제 다른 플랫폼과 경쟁 우위에 있기 위해서 컨텐츠에 대한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것 같고 또 저희도 그래서 이제 자체 기획하는 행사라는 좀 컨텐츠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욕구의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그 에너지를 가지고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이제 올해 미래전략 캠퍼스는 이제 뭐 7회인데 한 20년까지 하는 거 보고 네, 이제 은퇴하는 게 꿈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PCO가 2021년 아직 코로나로 좀 힘들긴 하지만 새로운 어떤 비전을 찾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